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를 뽑는 경선이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들을 체포해 경선전이 요동치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라남 도지사 후보자 선출 대회가 내일 장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론조사 선거인단 1000명의 현장 투표와 이미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서 최종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이낙연 후보와 주승용 후보가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석형 후보가 그 뒤를 쫓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론조사 배심원단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최종 후보 결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 2명이 검찰에 체포된 데다 주승용 후보 역시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중립적 성향의 배심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조사는 이제 파고는 있다지만은 이게 드러난 것이 없잖아요. 일정에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후보 합동 토론회와 배심원 현장 투표가 모두 마무리되고 나면 최종 후보자는 오후 6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비 대납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후보자 선출 이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전이 안개 속 전국으로 흐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지역 구청장과 지방의원 후보가 이번 주말에 결정됩니다. 내일 진행되는 광주 지역 지방의원 경선은 정견 발표와 공론조사 선거인단 100% 투표로 최종 후보가 선출되고 모레 치러지는 구청장 경선은 토론회 후 선거인단 투표로 후보가 결정됩니다. 한편 구청장 경선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보 7명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오랜 진통 끝에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경선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고 민주당계와 안철수계 간의 지분 나눠먹기식이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유권자에게 혼란과 분열을 부추겼던 새정치연합의 공천 심사는 한마디로 야합과 밀실 공천이란 꼬리표를 달게 됐습니다. 5대5 통합 원칙을 고집하며 자기 지분을 챙기려는 안철수계,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민주당계가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공천 심사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민주계열은 좀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빼버리고 그분들보다 더 점수 안 나오면 또 넣어주고 있어요. 본선에다가 대부분. 지금 웬만하면은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많이 달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측이 주거니 받거니 지분을 나누다 보니 컷오프 기준이나 경선 방법은 말 그대로 누더기 수준입니다. 경선 후보자가 선거구별로 2명에서 5명 이르고 경선 방법은 국민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권리당원 투표 등 뒤죽박죽 제각각입니다. 이 때문에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안철수계는 민주당계의 일방적인 공천 추진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새정치 개혁 공천이 사라지고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졸속 공천과 정치 구태가 야당 텃밭인 전남 유권자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어제 국가보훈처가 이무리한 행진곡에 대해 단 3사람의 전문가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름과 소속을 밝힐 수 없다는 새 전문가가 어떤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는 건지 좀 더 살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이무리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전문가는 모두 3사람입니다. 음악 전문가는 이 노래가 단조로 돼 있는 데다 행진곡풍인데 북한에서도 활용된 노래라며 공식 기념곡 지정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갈등관리 전문가는 찬반 의견이 있으니 이해 당사자가 모여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전문가는 노래 안에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다는 부분도 있는 데다 공식 기념곡 지정을 위한 법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3사람 모두 익명으로 해달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놨지만 국가보훈처는 여기에서 여론 수렴을 그쳤습니다. 내용도 공식 문서로 남기지 않고 메모 수준으로만 기록해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5.18 역사 왜곡 대책위가
국민 3,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공식 입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아니고 저희가 또 설문조사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세부사항도 저희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전문가 3명에게 들은 의견은 부정적 여론이라며 이무리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미루는 근거가 됐고 국민 3,000명의 의견에는 귀를 막은 셈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침몰한 세월호의 사고 수습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구조 인력에 대한 피로 누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잠수사가 숨지기 전부터 실종자 가족들이 먼저 나서서 현장에 의료진 배치를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다시 사고대책본부의 안일한 대처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잠수사 시온세살 이광욱 씨가 숨진 지난 6일 오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작업 선박에 의료진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사고대책본부를 항의 방문한 실종자 가족은 현장의 취재진들에게 민간 잠수사 사망 사고가 나기 전부터 작업 선박에 의사를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대책본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사망 사고가 난 뒤에야 의료진을 배치하겠다고 나섰다며 실제 의료진을 배치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고대책본부보다 실종자 가족들이 먼저 구조 인력의 피로 누적과 안전을 고려한 겁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작업 선박과 10분 거리에 있는 해군 청해진함에 전문 의료진이 배치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해진 근처에 있었고 그리고 일반 의사하고 다르게 그분들은 잠수청에 가면 교육을 따로 별도로 받으신 분들이라서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진 이 씨의 경우 사고대책본부 발표대로라면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불과 6분 만에 건져냈지만 숨진 것이어서 작업 선박의 의료진 배치가 더욱 절실했습니다. 늑장 구조 등 사고 초기부터 비난을 자초했던 사고대책본부. 장기화되고 있는 수색 작업 체계까지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을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카메라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량 충돌 사고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초등학교 근처 육교를 고발합니다. 김영범 카메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 맞으니까 다행이지. 나는 저 광경을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는데 여기 지나다니기가 무섭다고요. 육교가 있는데 학생들도 못 다니죠, 지금. 저쪽에 아침에 보면 여기 무단 횡단 엄청 많이 해버려요. 날이 갈수록 햇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날씨 소식 강예슬 기상캐스터입니다. 한낮에 내리쬐는 강한 햇살.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선글라스와 양산으로 봄볕을 조금이나마 가려봅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키우고 왔습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생활지수에 따르면 오늘 전국은 주황색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내일은 햇살이 더 강해지면서 전남 모든 지역이 빨강색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속담에 봄볕은 며느리를 쬐이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봄철 자외선은 피부 진피층까지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 원인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덧바르는 것이 필요하며 추가로 7cm 이상의 넓은 챙을 가진 모자, 흰색보다는 검은색 양산, 여러 겹의 의류를 사용하여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26도를 가리키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7도로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모레인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광주 전남 30에서 60mm로 조금 많은 양입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 16층에서 불이 나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겪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에 있는 음향 장비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가파르게 치솟은 삼겹살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겹살의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25%가량 오른 100g당 2,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돼지 설사병 등의 영향으로 지난 3월부터 삼겹살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또 본격적인 행락철로 접어들면서 당분간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